대대행도 탄핵인가? 대대행이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말하는 건데요. 우선 오늘 최상목 권한대 뭐 최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요. 외교 관련 일정도 있고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미 신정부와 긴밀히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있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당 장악력 이런 걸 좀 감안하면 저 정도 얘기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로 가는 겁니까? 탄핵까지는 아마 쉽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책임 물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뭡니까 이게 무슨 긴장 뜻입니까?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의 수괴범이라고 이미 우리 그 공소 사실 요지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내란의 어떤 수괴라고 봄이 이제 상당하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헌법을 수호할 만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체포영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놔둔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이것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해라. 왜냐하면 네. 이것은 국가의 어떤 사법부가 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영장 집행을 허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맞서도록 오히려 경찰의 무슨 배기대대를 다시 보충해서 이 경찰의 어떤 그 도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고 거꾸로 지금 내란범을 비호하는 듯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적도 그냥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대표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당의 분위기를 설명한 목소리가 있는데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윤종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요. 최상목 어제 의원총회에 의원총회입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다. 일단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당 공식 의견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책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자 당내 일각에서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인데요.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반응도 나왔네요. 송영문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요. 이재명 대표의 평소 그 정치 습관이 그대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겁박 정치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부 다 국민의원들 줄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에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민주당은 제가 말려도 결국에는 줄탄핵을 할 것 같은데 지정 생존자가 누군지는 지금부터 좀 정해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관 한 명만큼은 이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 해야 되니까 꼭 탄핵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 앞에 좀 공언하고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도 자꾸 무슨 내란범인이 뭐니 운운합니다. 어제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공소장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국무회의의 성원이 갖춰지기 전에 윤 대통령에 가서 간곡하게 뜯어말린 3명의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장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이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란범 운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갔다가 내란이라고 자꾸 딱지를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계속 탄핵 소추하겠다고 겁박을 하면요. 정말 국민적인 역풍이 강하게 불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여론조사 그래픽 보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오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겁박 정치, 줄탄핵,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지지율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경인 변호사, 뭐 시간이 한 1분 조금 못 남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대대행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 지시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일단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어쨌든 그 권한을 통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문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경호처에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 집행에 있어서 협조 요청을 한다라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예. 과연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갔을 때 또 응할지 여부는 또 이제 경호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본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배제를 해놓고 아마 경호처에서는 집행에 좀 불응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모르겠는데 대행의 대행, 장관이 대행이니까 또 없는 거 아니냐 또 일각에 또 그런 또 해석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명문 규정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예. 경호처가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경호처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어쨌든 경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